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 6시 57분입니다. 저희가 7시에 라이브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입장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저희가 7시까지 기다렸다가 다 오시면 저희가 직접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복귀 방송 두 번째 라이브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들을 찍어 드리면서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는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입장하셨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남겨주십시오. 입장하셨다, 목소리 잘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 1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신 분들, 네, 목소리 잘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 1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1번 남겨주시고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감기에 정말 많이 걸리시고 또 독감도 아직까지도 유행이시고 그러니까 좀 건강 유의 정말 잘 하셔가지고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따뜻한 데서 자고 그리고 좀 관리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은 들리는데 그래도 좀 딕션을 좀 임팩트를 줘서 일부러 좀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퇴근길 시청하시는데 퇴근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무래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환배님, 저희 그 방에서 다른 분들이 막 찾으시던데, 네,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내리니까 멋지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7시가 됐는데요. 조금 한 1분만 더 기다려보죠. 1분만 더 기다리고요. 1번 남겨주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겠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복귀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간마다 저희가 라이브를 최대한 한 번씩 켜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서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녹화 방송을 계속 찍어드리면서 남겨드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들이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관심 종목을 뽑아드리는 과정인데, 제가 이 과정에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 한 두세 개 정도 집중적으로 좀 브리핑 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실제 타점을 제가 고민하는 종목들만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것들은 스킵을 해서 그냥 빠르게 넘기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아신다면은, 이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인터플렉스를 좀 집중적으로 다룬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인터플렉스 다룬 다음에 뉴플렉스 되게 좀 집중적으로 더 다뤘었잖아요. 또 다뤘었고, 그 다음에 전일 방송에서 SFA 반도체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그런 부분이었죠. 이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심 종목들을 계속 소싱하는 과정들이 아무래도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동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신데, 그렇게 만약에 못 잡으신 경우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급해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오늘 수익 본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던 웹툰 섹터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수익 보는 과정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든 거를 뭐 5개가 좋아서 5개를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2-3개 정도 소싱해서 또 편성하고 수익 내면은 또 순환해서 리밸런싱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욕심이 조금 나신다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 정말 잘 시청하셔서 상반기에도 그랬잖아요. 상반기에도 제가 후속주 브리핑했던 그 과정들 보시면 후속주 정말 많이 올랐다, 옳긴 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서 후속주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종목들 다 동참하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방송 쪽에서 많이 보여드렸고요. 예, SBS 비즈 만렙박 주식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저 백발백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많이 브리핑을 드렸다가 다시 여러분들을 위한 만렙박 주식 이렇게 백발백중 이렇게 촬영을 해드리겠다 하면서 많이 이렇게 리뷰를 남겨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유튜브 여태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쫙 시청해 오셨던 과정들 잘 시청해 주시고 계시다, 보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남겨주십시오. 2번 유튜브 잘 시청하고 계셨다, 녹방 잘 시청했습니다. 2번. 네, 녹방 시청하고 계셨습니까? 네, 많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요. 네,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번에 라이브 때는 못 들으셨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래도 3번 남겨드렸죠. 그쵸? 목이 좀 말라서 간간히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아, 개인 사정을 시청 못 하셨구나. 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리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망 섹터를 보고 있는지 관점들 다 들어보시려면은요, 영상 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겠죠. 영상 끝에쯤에 엑기스가 나오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려면 이제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쭉 팔로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중점적으로 다뤄드렸던 그 과정들에서 웹툰 같은 종목들이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플렉스, 갤럭시 S24 이쪽으로 해서 리뷰를 드리고 다음날 상한가를 갔다. 만약에 인터플렉스 못 잡으셨으면요, 뉴플렉스 19일 이런 종목들 여기가 맥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면서 또 급등 파동 나오고 또 추가 파동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과정들이 이렇게 상한가 파동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매도 타점은요, 재료 강도가 강한 섹터에서는 그 다음 파동이요, 10에서 20%, 정말 강하면 15에서 25% 정도 추가 파동이 나온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 물량을 청산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아니면 전량 매도도 양호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던 과정들. 그런데 상한가 파동까지 아니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였죠. 22%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 또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시간이 더 올랐는데 이런 경우에는 5에서 15% 정도 파동이 아침에 갭상으로 나온다면요, 쭉 수급이 이끌었다가 쭉 다시 하락하는 과정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또 급등 이후에 추가 파동은 이럴 때에 익절이 또 양호하다, 이런 관점으로 매도 타점에 대한 피드백까지도 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해보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말에 실제로 S24, 갤럭시 S24가 온 디바이스 AI가 정말로 작동이 하느냐, 이런 과정으로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비교를 해봐야지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리는 과정이 조금 생동감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일요일에 다녀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보시면은 19일부터 24일 며칠이었죠? 22일인가 24일까지 아마 시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받아보는데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좀 애를 먹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장소에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울트라 버전이었다. 이 화소 차이는 울트라 버전이 차이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울트라는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서 삼성 쪽에서 만약에 엑시노스에 대한 성능이 조금 문제가 있으면 커버를 치기 위해서 울트라도 출시를 하는데, 이거는 퀄컴 거를 쓴다. 품질 보증이 완성된 그런 퀄컴 거를 쓴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4에서 어떻게 됐죠? 플러스. 이 플러스도 인기가 많아요. 인치는 1인치 차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울트라랑. 근데 울트라는 이렇게 펜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사실 노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펜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울트라 쪽으로 저도 관심을 좀 보이긴 했다가, 아니다, 삼성전자 더 밀어주자, 삼성전자 더 밀어주자 하면서 엑시노스의 2400에 대한 흥행을 위해서 플러스를 저도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핸드폰이 벌써 4년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엑시노스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예약을 하고 왔고요. 나오면은 나중에 라이브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그렇게 사진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비교를 같이 해봐 드리겠고,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한 경험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울트라는 그래서 화소 쪽에서 차이가 있는데, 램이라든지 뭐 기가 정도는 다 플러스랑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 테스트 한번 제대로 해보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흥행을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부각이 되겠지만은, 저희 지금 매집주 어떻게 됐습니까? 매집주 5일선에서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데도 5일선에서 터치하고 반등 바로 나와요. 그렇죠? 반등 나오면서 수익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추가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은요, 추가 파동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비중이 정말 크게 매집이 되신 분들 과거에서부터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HBM, 제우스부터 시작해서요, CXL, 네오셈으로 쭉 오는 과정들에서 틈틈이 계속 비중을 모았었어요. 그렇죠? 그 모아서 이제 다음 랠리에서는 매집주를 터뜨리겠습니다 라고 저번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익권에서 추가 파동을 저희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다 삼성전자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또 SK하이닉스의 HBM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영상 끝단에 보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그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조금 과거랑 다르게 장비 쪽으로 수급이 더 몰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 과정들이 조금 리밸런싱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방송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녹방에서 바로 여기 썸네일을 조그맣게 밑에, 왜냐면 갤럭시 24를 메인 키워드로 표시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썸네일에서는 조그맣게 웹툰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이미 Y랩 같은 경우는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 카톡에서 미스터블루와 키다리 스튜디오 다 체크하세요. 이 두 가지 더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는 예술님께서는 외인 매수 중이다 라고 피드백까지 남겨주셨는데, 이런 과정들처럼 외부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현재 저희 실시간 어떻게 되죠? 실시간 그 카톡 현장에 들어오시려면은요,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려면은요, 지금 상세 페이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장중에 어떤 종목들을 브리핑하는지 다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댓글에도 아마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부 페이지, 설명 페이지, 상세 페이지 보시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카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체크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어가시면 바로 미스터블루가 상한가가 나왔다. 그리고 Y랩도 이때 시점으로부터 거의 20% 이상까지 올라갔더라. 이 과정에서 저희가 수익을 달성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수익 달성했다.
저희 수익금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 7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번. 수익 많이 내드려야 됩니다. 수익 많이 내드려야 되고, 진짜 온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리밸런싱 타점들도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고, 사실 더 많이 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덜 드린 것 같아서 또 죄송하지만 더 드릴 거예요. 앞으로 더 드릴 거고,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도 7번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7번 네, 수익 나신 분들 7번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감기 걸리면은요, 진짜 독감, 뭐 A형 독감, B형 독감 지금 다 유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폐렴 걸렸었잖아요. 폐렴 걸렸다가 또 나섰는데도 잠깐 하루 정도 살짝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몸에 좋은 거 막 챙겨 먹으면서 먹으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피드백 남겨드리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 밖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목표가 대기, 저희가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 YL도 마찬가지였죠. 전고점 구간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지만 어디 구간에 대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표가 대기 문자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은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따라하기 너무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바쁘신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따라하기는 쉬우실 텐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시총이 낮거나 좀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종목들 같은 입장에서는 대기 물량이 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까지 사실 오려고 하다가 쭉 내리는 경우, 또 오려고 하다가 내리는 경우, 이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변경하면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체결되기가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섹터 플로우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증시가 변동성이 다시 한번 또 커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목표가 대기했던 거에서 일부 변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 하셨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시 차근차근 분할을 하시는 또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두 종목도 약수익을 했지만 지읒 머시기 그리고 미음 머시기, 이것도 보시면은 추가 익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목표가에 소폭 못 미치는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대기를 해보시죠. 조금 더 대기해 보시면은 더 많은 수익금을 내드리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수 변동성 과정에서도 이렇게 5일선 매집을 타고 쭉쭉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매집주들 보시면 다시 더 큰 성과를 내드릴 수 있겠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 내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다수의 종목도 수익 달성이 가능하겠더라. 자, 가능 피드백 남겨주십시오. 네, 모두 다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어떤 액션들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피드백 남겨주십시오. 가능하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피드백 남겨주십시오. 가능하다, 더 많은 수익 가능하다 남겨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더 많은 수익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죠?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 크게 더 드릴 수가 있었던 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타점들 그래도 놓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스탠바이를 해야 그런 다음에 그런 순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진짜 더 큰 수익이 더 나올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최근에 부각됐던 이슈가 뭐가 있었습니까? 또 이번에 갑자기 또 온 센서 AI
그쵸? 온 센서 AI라는 그런 이슈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툭 튀어나오는데 공부를 한번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수급이요. 정말 이틀 만에 막 상한가 나오고요. 20%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오면은 너무 급부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이제 시초가 매수를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시총이 거의 2천억 미만짜리 기업은요. 저희가 시초가 대기가 걸리죠? 물량 대기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2, 3%가 갭상이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막 5, 6%씩 올라갑니다. 저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게 3천억 이상 그러니까 5천억 이상 거의 뭐 1조 정도 돼야지 1%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이후에 눌림을 대기할까? 그래서 눌림 대기 물량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드릴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겠습니다. 시초가 트레이딩도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못 잡으신 분들 일부 계시더라도 그래도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성과를 더 높이시고 만약에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수익 관점으로 쭉 이제 비중 모아서 오늘 미음 머시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조정 나왔는데 조정인데 먼저 제가 선택해서 올리는 것들이 먼저 오늘 7% 이렇게 슈팅 나오잖아요. 그쵸? 추가적으로 7% 슈팅 나와서 조금 밑절할까 하다가 아니야. 조금 더 상향 목표가 상향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최근에 나왔던 이 개념들이 어떤 개념이냐? 보시죠. 일단은 온 센서 AI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요. 이미지 센서, 이 이미지 센서에 AI 칩을 탑재하는 기술이다라고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기기 내에서 이 데이터를 자체 처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온 센서 AI라는 것은요. 이 범위를요. 개별 센서까지 좁힌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좁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기존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 정보를 CPU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고 이 CPU에서 다시 연산과 추론을 거친 다음에 다시 또 받아오는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다가 받았다가 여기 크라우드 쪽으로 보냈다가 받았다가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 기기 자체적으로 디바이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어떻게 보면 온 센서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처리해서 소비 전력을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과정들을 그렇게 해서 시간들을 다 동시에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온 센서 AI 기술이 지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홈 그리고 서비스 구현들 이렇게 해서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집중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그 기사로는 다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반에서는 그 개념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MCU 그 다음에 이미지스 이런 기업들 MCU 쪽의 탑픽이 과거에 원래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요 MCU면 자율주행 반도체 바로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텔레칩스가 실적뿐만 아니라 대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시총 대비해서도 사실 어버브 반도체도요 뒤지지는 않는데 얘는 역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온 센서 AI를 만나면서 급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 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종목을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종목을 뽑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디바이스 AI가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자체 처리하는 것이었다면은 온 센서 AI는 기기가 아닌 기기 내 개별 센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온 디바이스 AI가 모바일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AP를 여기에서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디바이스에서 AI를 실행했다면 온 센서 AI라는 것은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죠. 여기를 통해서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미지 정보에서 CPU로 갔다. 이 CPU 내에서 연산과 추론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보 처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데이터도 많이 소모가 됐고 근데 이제 이 MCU가 부각되니까요 바로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 정보 자체 처리, 센서, 이미지스가 그나마 그때 제가 피드백을 드렸던 주요 기사에서 갭상이 2%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갭상이. 이런 것들이 시총이 2천억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점들을 시초가가 아니면 사실 이런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러니까 MCU 반도체 쪽에서 원래 피드백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탑픽을 원래 텔렉칩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던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이후에 온 센서 AI 덕분에 원래 이제 그 온 센서 AI 자체가 MCU 이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에 통해 가지고 구동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의 이미지 정보가 CPU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 데이터 처리 장치가 너무 오래 걸리고 데이터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디바이스 AI를 실행했다면 이제는 온 센서 AI는 MCU를 통해서 구동이 된다.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역행했던 어버브 반도체가 드디어 급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부상을.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게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을 했다면요, 바로 여기서 이미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이미지스 온센서 AI 쪽에서 바로 이 탑픽이 2개가 나왔거든요. 2개가 나오는 과정에서 2-3개가 막 나왔잖아요.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스는 제가 장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 관련된 기사와 종목 소싱을 해서 남겨드렸을 때 이미지스가 급등을 해서 상한가 마감을 하기 전에 갭상이 2% 출발했다는 거예요. 2%. 근데 시총이 2천억짜리 미만이면요, 2천억짜리 미만이면은 저희 가족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스탠바이 물량을 따지다 보면은 5% 이렇게 올라가요. 시초가가. 그렇죠? 시초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갭상을 한 이후에 소폭 눌렸다가 다시 반등점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이 눌림목 타점을 스탠바이 대기 매수,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로 대기합니다.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밴드 구간을 이렇게 정하고 여기 현재가는 여기인데요, 이 가격 이하로 사실게요. 이렇게 피드백을 여태까지 드렸다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데 내렸을 때 여기 물량 체결 대기하실게요. 이렇게까지도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시총 2천억짜리 사실 이상이면은 시초가도 가능해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초가를 진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체결 대기를 눌러두시면은 시초가에 똑같이 체결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가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눌림목 타점을 기다렸다가 2차 매수를 동시에 빠르게 진입해서 성과를 바로 단기적으로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지금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다가간다고요?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가가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텔레는 안 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텔레칩스는 안 가고 이번에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시가 공략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거까지 날라갔네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차트까지 지금 꺼졌는데 잠시만요. 네, 코세스 같은 경우가 오늘 장 초반에 이거는 이제 변동폭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세스가 오늘은 이제 HBM 쪽으로 얘기를 더 드릴 거예요. HBM 나머지 시간은 HBM 얘기를 드리고, 장 초반에 갭상을 크게 했죠. 그리고 갭상을 해서 바로 수익이 나오면 사실 여기서 종결 처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재료가 너무 강하다는 거는 그 종목군의 특성들이 재료 강도가 너무 강하다. 그렇죠? 너무 강하다. 증시는 빠지는데 얘네 쪽에 수급만 살아있다 라고 한다면 대장주 쪽으로 이렇게 눌림목 대기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상한가 마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비중을 한 번에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또 눌림목 타점 또 한 번 기다리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았다가 단기 트레이딩도 성공시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설명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조금 더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태까지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소니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었는데 SK하이닉스 더 분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부각이 크게 될 거냐면은 사실 이제 CAGR 입장에서 연평균 성장률 입장에서 41.6%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41%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거의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그런데 HBM 어떻게 됐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지금 캐파 입장에서는요 디램 쪽 캐파라든지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HBM이 정말 인기가 급부상하기 전에도 HBM 전체적으로 따져봐라. SK하이닉스에서 HBM 관련된 그 캐파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2차전지만 들어가자 뭐 이러면서 2차전지를 많이 이렇게 부각시켰던 그런 유튜브들도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HBM 지금 그때 당시에는 캐파가 작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CAGR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20%였거든요. 근데 조금 고평가다. 그래서 7, 8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CAGR이 7, 80%라는 거는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무조건 보셔야 된다. HBM 계속 외쳤잖아요. 그렇죠? HBM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관련주들 소싱하고 트레이딩하고 소싱하고 성과 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온 CXL 이렇게 또 성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들이.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왜 HBM 또다시 HBM이 등장했냐.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CXL 그 다음에 다시 HBM. 그렇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HBM 온 디바이스 CXL 그 다음에 다시 HBM 이 순서로 오고 있어요. 반도체 수급이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이 순서대로 오고 있는데 이전에 조금 낌새가 있었어요. 뭔 낌새가 있었냐면은 그 일단은 기사들이 대거 투입되죠. SK하이닉스 HBM 공정에 국산 장비 대거 투입됩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최대 50%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HBM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CXL과 HBM의 그 차이점들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나신다 하시는 분들 7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엑시콘 올라갔죠. 그쵸? CX에 관련된 엑시콘 올라갔죠. 7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리뷰를 드리자면요, HBM에 대한 어떤 메모리와 칩을 직접 연결해서 대역폭을 높이 이렇게 키우는, 대역폭을 높이 키우는 기술이 바로 HBM. 메모리와 칩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대역폭을 높이 키우는 기술이다. 따라서 HBM은 주로 그래픽 처지 장치, GPU와 같은 고성능 칩에 적용이 돼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러브콜 보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우리도 러브 해줘 이러면서 계속 피드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네. 반면에 CXL은 메모리와 칩을 연결하는 이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따라서 이 CXL은 다양한 칩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CPU와 GPU의 이 메모리에 대한 공유를 위한 기술이다. 여기까지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CXL이 갑작스럽게 부각이 됐는데 당연히 AI의 발전 그리고 메모리 기술에 대한 부분만 따져봤을 때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업계의 협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오해를 사지 마십시오. 오해를 사지 마셔야 되는 게, CXL이 등장하면은 HBM이 그러면은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HBM과 CXL은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서로 다른 역할을 또 하기도 하고요. 보완적인 역할을 하니까 HBM은 메모리와 칩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죠. 그리고 대역폭을 높이는 기술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HBM이라는 것 자체는 고성능 칩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CPU와 GPU의 메모리에 대한 공유를 위한 기술로 CXL이 도입이 되더라도 HBM은 CPU와 GPU의 직접적인 연결을 위해서 계속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사들 밸류 체인 중에서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검사 장비, 본딩 장비, TSV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HBM 테스트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 과정에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 과정에서 이거 갑자기 너무 잘 팔리는데 테크윙 리포트 발행해드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보니까 50%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점으로부터도 테크윙 그렇죠? 그리고 같이 더블 체크했던 거 JT 이런 거 다 수익 내셨잖아요. 그렇죠? 수익 내시고 저희 이제 이때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때 과정에서는 제우스 가죽반은 제우스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네오셈으로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과거의 회원분들 확인하신 분들 이 리포트 확인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반 분들 수익 내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저희 가족분들이니까 그린님들 중에서 JT와 테크윙 리포트 보셨다 하시는 분들 7번 남겨주십시오. 7번 수출입 데이터로 보시는 그 전략들로 브리핑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하셨다 하시는 분들 7번 남겨주세요. 7번 네 7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과거에 그러면은 그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사실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거 사실 급등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실 4~5%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밸류체인 기업들이 약간에 대한 수급 방향들이 이 국산 장비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집중됐던 과정에서 사실 이제 펨트론은 과거에도 소싱을 했었던 거거든요. 코세스, 펨트론 그리고 SFA 반도체는 두산 쪽으로 저희가 어제 전일 영상 막판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산 쪽에서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크해드렸던 그런 과정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코세스 상한가 같죠? 그렇죠? 펨트론도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데 우선 어떻게 식으로 달라졌냐면 오늘 보시면 코세스, 펨트론 모두 급등을 했다. 그래서 다음 로드맵은 제조 효율성 향상에 관련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대규모 후공정 증설에 관련된 그 다음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사실 이제 거기에서 SFA 반도체도 속하긴 하지만 더 브리핑을 이어가자면 저희가 후공정 대규모 투자 증설이 투자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드맵은 제조 효율성에 대한 향상이 이어져야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율이 최대 60에서 70%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D램의 황금 수율은요 80에서 90% 선까지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백업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더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까? 수율 향상이 필요하다면요 패키지 테스트, 이 패키지 테스트의 신설과 검사, 이 계측 이쪽에 대한 스텝이 확대가 솔루션이 전개가 돼야 된다. 국내 업체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HBM 패키지 테스터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국산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패키지 테스터 내에 실장되는 부품인 이 테스트 소켓은 국내 소켓 업체가 공급업계와 오랜 기간 동안 코워크를 하면서 개발을 해왔다. 여기서 리노 공업이 부각이 됐었죠. 그 다음에 ISC도 DDR5로 소개를 많이 드렸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요 너무 높이 있다면 부담이 되니까 말씀드렸던 테크윙도 그렇지만요. 그렇죠? 넥스틴, 파크 시스템즈, 인텍 플러스 이런 기업들로 하여금 다시 부상이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CMP 공정 쪽에서 소부장 기업들로 KC텍 이런 기업들도 소싱 값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주들을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보는 과정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의 도입이 초입부인 만큼 가성비보다 신뢰성을 우선시해야 되겠고요. 기술력이 뛰어난 외국 소재 부품 장비가 우선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강했었는데 빠르게 국산화하려고 하는 것들 과정에서 저희 매집주도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HBM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약수익을 거두면서 굳이 백업 라인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굳이 끼어서 먼저 타점을 잡는 겁니다. 먼저 타점을 잡는 거고요. 트렌드가 조금 이렇게 바뀐다면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높은 성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세트 업계의 수요가 급부상되면은요, 저희가 비중을 좀 모았던 스윙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은 신규 가족분들에게도 추천을 계속 드렸던 과정입니다. 요거 오늘 7% 급부상이 나왔는데 약간 목표가에 소폭 못 미쳤으니까 이런 것들 다음에 바로바로 수급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조금 더 성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은 성과 드리려고 하겠는데 조금 더 집중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들 있죠.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이제 뭐 시초가라든지 아니면 매도를 했을 때, 오늘 Y랩도 그랬어요. 매도 들이자마자 물량을요, 사실 쏟아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3%가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늦게 대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올라오긴 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은, 늦게 대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텔레그램에 그때 당시에 이제 브리핑을 드렸을 때 656명이었는데 이 이상 지금 늦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오시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인원을요 700분까지만, 앞으로 딱 700분만 받고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저희도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종목들을요, 단기 성과가 나오는 종목들을 컨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컨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분들을 받기는 조금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죄송스럽지만 그러면 지금 아마 더 늦어가지고 한 40분 50분 정도, 조금 안 되게 40분 정도 남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40분 정도가 남으셨는데 이분들까지만 모시고, 제가 어차피 다음부터는요, 지금 아마 한 몇 개월, 수개월간은 SBS 방송을 안 할 겁니다. 방송을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데, 이렇게 700명 인원 한정이 되면은요, 직접 지금 종목도 가족반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많이 못 드리잖아요. 다 오픈된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반 영상들도 피드백을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저희 일부 공개 링크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드리고, 과거 종목들 대응 전략부터 시작해서 최근 종목들 대응 전략들 모든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들을 가족반 영상에서도 같이 시청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또 따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700분이 다들 차셨더라도 유튜브 영상들은 제가 종목 소싱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남겨드리긴 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 소싱 종목들은요, 텔레그램 플러스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 인원까지만 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분 정도 남으셨던 그 과정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까지만 모시고 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가입을 받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며칠에 복귀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는 다시 이제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면요, 이분들 자리까지 저희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를 믿고 오셨던 가족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쉬셨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다가 나가셨다가 오시면은요, 그분들은 다시 언제든지 복귀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20분이 비었다, 30분이 비었다, 그러면 다시 20분, 30분까지만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 700분 이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받지는 않고요. 네, 받지는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 하시는 분들 7번 남겨주십시오. 700분 한정 모집으로 해서 7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7번. 네. 7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과거 1년 동안 이렇게 호흡 맞추신 분도 계시지만 SBS에서 제가,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뭐 사실
계속 이게 양극재 캐파 탑 티어들 끌고 가면서 수익 나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300% 수익, 200% 수익 이렇게 났을 때 예전부터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까지 하면은 사실 수급 물량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전에는 500분까지 받으려고 했다가 사실 이제 그 요청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더 받아볼까 하다가 700분 이상은 저희도 사실 개별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들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만렙박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 전에 조금 재밌게 하는 이 컨텐츠들은 저희 레벨업 주식에서 어떻게든 조금 재밌게 좀 조금 유머러스하게 좀 풀어볼까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MC를 보던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에서 많이 노출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 영상도 당연히 많이 노출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만렙박 주식, 여러분들을 위한 백발백중을 촬영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행하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성과를 드려야겠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히딩크 감독님,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예전에 저희 16강 진출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2년에 4강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강 목표였는데 일단 이건 1차원적인 목표였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를 달성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승리에 배고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좀 전율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이때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기 때문에 2002 한일 월드컵은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4강 신화 이때 달성을 했었을 때 이 기억에서 히딩크 감독님이 차지하는 그 비율 자체는 제 인생에서 최근에 이렇게 어디 그 축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뭉쳐야 찬단가? 거기서 안정환 감독이 조기 축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네덜란드에 갔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히딩크 감독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나도 아직 배고프다. 저도 아직 배고픕니다. 그쵸? 이 히딩크 감독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지금 이제 상반기에 1월 달이 거의 지나는 시점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좀 있으면 2월이잖아요. 근데 2월은 뭐가 있죠? 설날이 또 있어요. 설날. 근데 증시는요? 지금 중동 리스크 북한이 미사일 쏟아낸다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슈가 부각되는 거는 하루에 막 20%짜리 30%짜리 파동 나온다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들이 조금만 해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금세 지나갑니다. 금세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력을 정말 최대한 높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배고픔을 진짜 배부르게끔 채워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2차전지 사이클 제가 4Q부터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반영 되면은 3Q에 올라올 수 있다. 하반기에는요 2차전지 사이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물리셨던 분들도요 본전에서 파셔도 지금 수익 냈던 것들 다 쌓여서 다 이익이거든요. 다 수익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지금 현금 자산들을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금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이클에 맞춰서 브리핑을 드릴 때 아니면은 그 사이클에 맞춰서 내 종목도 지금 탑픽이구나 하면은 추매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들을 저희가 저희 2차전지 사이클 예전부터 공부 엄청 딥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 과정들은 분명히 반복될 겁니다. 지금 리튬 가격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 실적 안 좋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당연히 충격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살아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제 살아나가 중요하는데 제가 리튬 사이클 동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번 리뷰 남겨드린 적 있었을 겁니다. 그 리뷰에서 시황이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냥 침투율 자체를 그냥 따지고 보시면 됩니다. 침투율 자체를 앞으로 50%까지
침투율이 차지할 때까지는요 고성장이에요. 근데 잠시 꺾였을 뿐입니다. 2차전지 주주님들 많으실 텐데 힘내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AI 혁명이 물줄기가 들어오는 이 사이클 혁명에 맞춰서 성과가 내고 있을 때 그 다음 사이클은 역시나 다시 한번 모빌리티 쪽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힘내세요. 힘내시고 정말 배부르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만렙이 되시는 그날까지 책임지고 저희가 모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배부르게 수익 내자라는 차원에서 거스이딩크 감독님의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남겨주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